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2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있는 거는 좀 아까 사건보다는 조금 간단한 사건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 없이도 농지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제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전답 과수원, 영농계획이 없습니다. 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왜? 그 땅은 이미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발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보면 토지 이용계획을 하기로를 보게끔 되면 불법으로 건물이 있고 지목이 전이지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심사를 하지 않고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담당자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사 가면은 지상위의 지적도 및 건물 개방도와 같이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건물이 소유자 하나 본권토지 이해 구역 없이 감정평가했으며 기호 이름 지목이 목조 슬래브 약 60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목조 슬레이트 지분으로 약 60제곱미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그 있는 땅에 5분의 1이 지분으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2019 타경 51312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5분의 1 지분이 163평인데 감정평가가 보면 4,4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떨어지고 2,40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게끔 되면 불허가 거를 다시 변경을 한 겁니다. 변경을 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다시 낙찰을 받았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전, 답, 전 이렇게 세 필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밭인데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불법 건물이 있는 그러한 땅 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런 불법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더니 여기에 불법 건물이 있으니까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수강생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담당자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원상복구를 제출하는 계획을 제출하면은 농지증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려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농지증을 안 해주려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고 담당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게끔 되는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는데 원상복구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 해준다 하는 식으로 논쟁을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 걸 아주 바꿔버리는 거예요. 쟁점을.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원상복구 계획서인데 안 해줘갖고 우리가 소장을 냈죠. 농지취득 자격증 반려 지분. 불법으로 형질 변경이 되었거나 불법 건축이 있는 부분이 없어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자, 보면 251페이지입니다. 교재. 지구 단위 구역 내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쟁점을 잡은 겁니다. 농림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한 농지 민원 사례집 문 25 지구 단위 계획 내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에
2009년 11월 이후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보다는 영농계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에 관한 것이 많이 문제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농지과에 가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농지 민원 사례집 해가지고 농지 민원 사례집이 2012년도서부터인가 만들어져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개편이 돼서 계속 나오는 곳이 있는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 2021년도인가에 농지민원 사례집을 보게끔 되면 2009년 이후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이 분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도시지역과 비지역을 합쳐서 같이 지구단위 계획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그게 합쳐졌는데 2009년에 합쳐진 이후에는 거기 개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는 전부 다 세 필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영농 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경우에 보게끔 되면은 이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전답 과수원이 경매로 진행되게끔 되면 법원에서 해당 관청에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냐고 질의를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영농 계획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영농 계획서가 없이 농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영농 계획을 제출해서 그걸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 필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그걸 보고 또 하나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73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개혁법이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얼마든지 농지에 필요한 건물을 짓든지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도 농지개혁법에는 어긋나지 않았었다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주장은 저희들이 한 주장은 뭐냐면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농지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무허가 건물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967년 9월 10일자 항공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현재의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제출해 가지고 이거는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아무 문제 없이 발급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추천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냐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농지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지 취득 자격을 안 해주면 문제지 농지증을 해준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갖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이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담당자가 말 한마디도 끝내지 않고 답변한 걸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253페이지 보십시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일단 취득한 후 건물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거나 협의 무산 시 철거 소송을 통해 철거하는 방안 그리고 피고의 말대로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 분명하다면 이 서산시 건축물의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 건물을 단행한 방법 등으로 실제 원상복구 다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가능합니다.
원고의 위 유장에 대해 피고 지금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바 이와 같은 피고 요구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시 말하면 똑같이 아까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담당자들에게 원상복구를 해놓고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는 것만 가지고 농지증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조건을 우리가 제출하지 않고 차라리 1974년 1월 2일 전에 있으니까 현재 농지법상 농지 해당은 농지개혁법 때 농지 아니냐. 그러니까 해달라.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해달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 겁니다. 근데 담당자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제출하면은 농지증을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제출했더니 그거를 핑계 삼아서 원상복구 할 수 없는데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인에게 지구단위 구역 지정에 따라 법원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용된 건물 가나와 이 사건 토지들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 취득 자유 발급이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사유로 반려를 했어야 마땅하고 100번 양보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여전히 농지법 농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료를 발급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장합니다. 고급 면장에서 다시 이제 답변서를 낸 겁니다.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 가능성,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했다는 건 아예 말조차도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고 하면 무조건 영농계획서 심사를 할 필요가 없고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로 지었다고 해도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적용하지 현재의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사유인의 소유자와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존재하는 토지로 원고의 원상복구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통해 이위 사건 용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원상복구하겠다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하겠다는 것만을 가지고 트집을 잡은 겁니다. 따라서 2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신청 반려된 필요성 본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했던 하나 토지 소유자가 복수인 경우 실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단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경자유란 농지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론 원고는 이 사건의 소지한 이 사건 토지의 대상지에 원거리에 1시간 40분 소유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선산시에는 아무런 연고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례도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적도 없고 소재지에서 1시간 40분이나 걸리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주장한 겁니다. 판결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아니면 1973년도 1일 이전에 것을 계속해서 부각을 했다 그러면 판사님도 판결을 다르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원고에 대하여 농지취득 자유 반대를 취소한다. 뭐라고 하냐? 이유 원고와 같이 주말 농장 체험 농용으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법 8조 2 단서에 따라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냐고 농지 취득을 발생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300평 이상의 농지를 사면 내가 농업인이 되면서 그 농업인으로서 이 농지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300평 미만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겁니다. 주말 체험으로 그냥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지를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거는 얼마에? 300평 미만인데 여기는 우리는 아까 몇 평이었었죠? 163평이죠. 163평이다 보니까 300평 미만이다 보니까 정식으로 농업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말에 농사를 짓겠다 이런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원과 같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8조 2당 단서에 따라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말 영농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율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보니인데 영농 계획서대로 영농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농지증을 발급한 것은 잘못된 거다. 주말 체험 내에 있는 300평 미만에는 영농 계획서 없이도 농지증을 해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지만은 주말 체험 영농도 300평 미만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300평 미만의 농지를 사고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되는 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판결에 보게끔 되면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법에 보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주말 체험 농농으로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부각이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원상 복구하기 한다고 1973년도 이전에 지어졌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 않냐. 이것만 가지고 주장했다면 판사님도 그걸 가지고 복귀를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돼 있든지 1973년도 1월 2일 이전에 불법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 반려를 취소해라. 이게 판결 내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